이제 20대, 30대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개인적 자유와 평등과 그런 삶을 즐기는 개인화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기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이기적이보다는 집단적으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가족이냐 아니면 무슨 학교냐 이런 걸로 우리는 이기적이지만, 요새 개인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철저하게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랑은 다르다. 요새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모르는 게 당연하죠. 지금까지 집단주의적으로 사람들을 규정해서 경제 능력에 따라서 무슨 출신 지역에 따라 이렇게 하고 다 사람들의 투표 성향을 봤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은 그렇게 투표 안 하거든요. 집단에 묶여서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공동체가 해체됐다는 게 굉장히 나쁜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를 새로 만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나쁜 공동체 문화가 없어져 왔으니까. 군사문화 이런 거 많이 사라져간 거예요. 남성 중심의 남성 우월적 문화 이런 것들이 집단주의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건 사실은 개인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요. 혼자 죽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본은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고독사랍니다. 흔적도 없이 그냥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손잡아준 사람 하나 없고 자기 방에서 혼자 죽어요. 2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는 4천 명 정도가 지금 고독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명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밤에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에서 내가 죽는데, 이 죽는 순간에 내가 전화할 것도 없고, 아무한테 내 죽음을 연락할 것도 없고, 내 손을 잡아주는 옆에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이 삶의 세계를 떠나서 죽음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 없이.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는 건 그냥 뒤에 나오는 몇 가지 지표들과 함께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이혼율, 대한민국 1등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금천구 이혼율 1위입니다. 다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지금 다른 동네하고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살률, 우리나라 정말 자살 많이 하는 건 아시죠? 33.5명. 2등하고 그냥 압도적인 차이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제가 혼자 고독하게 죽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자기 목숨을 끊겠다고 혼자 그냥 이 세상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그 중고등학생들의 심정을 한번 해보셨나요? 다른 데랑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에 연루된 가족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한 달에 한 명씩 떨어져 죽고 있어.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싶겠어요? 이틀에 한 명씩 우리 동네에서 자살하고 있어. 믿어지시나요? 이틀에 한 명씩 자살하는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는 안 나옵니다. 북한. 그렇다고 그래요. 북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북한 자살률이 저희보다 높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압도적인 차이고요.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뺐네. 창피하니까. 금천구 자살률 1등에서 3등까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네. 2006년부터 2007년, 8년, 9년 자살률 1등 아니면 3등 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에 있는 구청들이 다 고만고만한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어떤 데는 특별히 조금 더 심하고 어떤 데는 조금 덜 심한 데가 있어요. 금천구 같은데 공동체를 해체하는 몇 가지 지표를 줍니다. 그죠? 첫째,
공동체 해체되는 첫 번째 지표 이혼율, 가족 공동체 해체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공동체가 해체되는 가장 중요한 비율, 자살률. 그렇죠? 공동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율. 이 세 가지가 그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느냐, 해체되고 있는 대상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지표입니다. 통계예요. 서울이 이거를 다 상위 순번이다. 그 얘기는 서울은 공동체로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이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공동체로도 존재할 가치가 없어.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얘기는 공동체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공동체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즉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는 징후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 이혼율과 저출산율과 자살률 세 가지는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징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어떻게 다 1등이 됐냐, 대한민국이. 이게 갑자기 순위를 부각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80년대 말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어요. 97년도까지만 해도 공동체가 그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금모으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장동수에 있던 금부치를 깨내서 가져올 수 있을 정도면 아직은 공동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게 급속도로 이런 통계치를 그리기 시작했냐? 97년도 이후라고 시작합니다. 1997년이고 IMF 이후. 그래서 공동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건 어려운 말로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그렇습니다. 누구를 안 믿는 건가요? 공동체를 안 믿습니다. 저 새끼들이 내가 금부치를 다 갖다 바쳐서 대한민국 IMF를 2년 만에 극복했는데 내 남편이 열심히 일했는데 20년 만에 직장을 쫓겨나는 거를 정부가 막아주질 않아요. 자영업을 정말 열심히 하는 한 가족이 그 자영업 때문에 무너지는데 정부가 이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시골 가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정부가 야 올해는 물을 많이 줘라 그러니 절대로 무농사 지면 실패한다는 거 알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